지금 자료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것처럼 나이스 학년초 교무 업무 중 사용자 연수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연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교육용 서버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용 서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데이터들은 없지만 또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업무 처리하시는데 크게 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자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부터 진행하는 학년초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첫 시간에 하는 졸업 입학 신학년도 진급 처리 업무랑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연수 자료와 매뉴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 내용 보시면 일단 저희는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졸업 입학 진급 처리 업무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실제 그 자가진단 업무 때문에 좀 빨리 해주십사 얘기가 있어서 아마 졸업 처리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진급 반편성 같은 경우에도 2월 17일까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의 다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흐름 정도를 본다. 제대로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교시에는 2시부터 2시 50분까지는 신학년도 업무인데 교육과정 편제표 등록하는 거랑 시간표 업무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 분장이 이미 발표가 났고 우리 학교 담당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1교시 담당하시는 분들은 종료하시고 2교시 때 들으시면 되고요. 3교시는 이제 이어서 진행을 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3세대 나이스 권한 관리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뒤에 이어서 6월부터 도입 예정인 4세대 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4세대 나이스 설명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도입하기 전에도 연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을 해보니 시스템이 달라져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 이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1교시 졸업, 진학, 진급 처리, 입학 진급 처리 업무 시작을 하겠습니다. 졸업 처리 업무는 이제 지금 보면 1, 2권을 다 준비를 해달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2권만 볼 거예요. 나이스 매뉴얼 2권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이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23학년도 교육정보 시스템 반편성 조기 실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까지 반편성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반편성은 하지만 진급 처리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은 했지만 아직 진급 처리는 안 한 상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졸업 처리 업무를 보시면 이거 다 하셨는데 아직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안 돼 있다거나 졸업자 학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더 많으니까 이거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한다, 점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 처리 업무는 지금 연수 자료에서는 이쪽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 업무는 진로지도 마감. 진로지도 동의 여부, 동의서를 받죠. 진로지도에서 동의 여부 관리, 재학생 동의 여부 관리 보면 1, 2, 3학년을 다 줘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3학년 졸업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할 아이들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다 동의서를 냈고 동의를 했다. 그러면 동의 여부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에서도 반별로 한 것들 다 마감하고 동의 여부 마감 관리해서 전체 마감 확인해서 전체 마감하신 이후에 승인 요청 받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건강기록부는 학교에 따라서 보건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당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건의 건강기록부 마감에서 마감하고 승인 요청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조 확인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확인은 다 하셨을 텐데 아이가 간혹 4555랑 뭐 3575를 같이 받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삭제하는 건 1, 2, 3, 7호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얘는 4, 5, 5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1, 2, 3, 7호는 다른 것과 중복돼서 있건 없건 상관없이 1, 2, 3, 7호라고 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다. 혹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한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는 1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점검할 때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다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대장 번호 부여는 당연히 졸업식 하기 전에 다 하셨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조기 졸업자가 있다면 조기 졸업자 관리. 그다음 졸업 대상자 생성하고 조회하는 거는 졸업 처리하실 때, 졸업식 하시기 전에 다 하셨을 거고요. 졸업대장 번호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장도 출력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작업은 건강기록부 마감됐는지, 진로지도 동의 여부 마감됐는지,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마감을 다 했다면 이제 학생들 졸업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합격 반영을 하면 되겠죠. 이미 마감할 것들 다 마감했고, 그리고 졸업장까지 다 줬고, 이제 마감하고 결제받는 단계가 다 끝났다면 졸업 처리에서 졸업생 합격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생 합격 반영을 하셔야 만약에 이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때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안 하셨으면 원래 이 시점에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보관용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출력하지 않는다. 이건 재학생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졸업대장은 출력해서 보관을 하는데 일면에 1쪽씩 출력을 합니다. 아예 졸업대장 출력하는 칸에 앞에 표지도 결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수기 결제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시겠지만 일단 이것도 출력해서 보관해야 할 대상이고 얘는 졸업대장과 다르게 앞에 표지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따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는 다 일면 1쪽씩 출력, 모아찍기 금지입니다. 이게 자주 지적되는 상황이긴 한데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리할 때 1년 번호 순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빙서류하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은 다 번호 순으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공문으로 안내가 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처리를 위한 업무에서 사전 일괄 승인, 건강기록부 마감, 진로지도 마감. 앞서서 졸업 처리하시기 전에 이거 하셔야 해요 했던 내용이고요. 졸업생의 건강기록부 자료 확인 및 마감. 자, 의정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의정부에 있어서 공문을 의정부 거만 확인했기 때문에 2월 14일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이미 다 마감이 된 거겠죠. 그래서 건강기록부 자료 확인 마감, 진로지도 동의 여부 마감. 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있기는 하지만 3월 달에 동의서 모아서 한꺼번에 받는 그 가정통신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동의서를 완전히 다 모아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동의서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동의서 받아놓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일괄 승인 처리. 여기서 사전 일괄 승인하면 자동으로 가는데 이걸 사전 일괄 승인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전송을 요청했을 때 학생별로 확인 상태를 확인으로 선택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하셨을 거고요. 입학 처리 확인, 진학학교 확인은 제대로 갔는지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다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2022학년도 학년말 처리 이상 유무 확인하는 부분 좀 보시면 학년 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반영 정확하게 했는지
1, 2학기 말 성적 포함하는데 성적이 간혹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드물게. 그리고 학년별 수업 일수에 오류가 없는지, 190일 이상인지, 유급 대상자 진급시키지 않았는지, 유급 대상인데 진급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막 원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급 대상자의 유급일 숫자 이거 확인을 꼭 하셔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191일이다. 그러면 얘는 64일 결석했을 때부터 이제 유급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유예 신청서를 내면 유예가 되겠죠. 학적 변동자의 학적 특기사항을 입력했는가? 유예 면제는 필수 입력인데 2022학년도 학적 특기사항에 변동된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명, 외국 학교명은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외국 학교에 갔다 왔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2021학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출결 특기사항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학교장이 정한 같은 종류의 장기 결석 일수 이상인 장기 결석 사유, 학교장이 정한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타 결석은 1일 이상이면 다 적어야 되니까 요거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방학 중 봉사활동 모두 입력했는지, 나눔 포털 반영 확인해서 혹시 봉사활동을 조회했을 때 아이 이름 옆에 별표 남아있는 애가 있는지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바뀐 내용인데요. 정정대장 자료 중에 처리 완료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제 마감할 때, 생활기록부 마감할 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정정대장 자료 중에 학생부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여 마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반영 후 마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해당 학생이 누군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정대장 자료 중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면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만약에 얘를 정정대장 작성해야 됐고 작성하고 나서 뭐 결제가 났는데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영을 하셔야 되고 작성을 하려고 보니 얘는 작성할 내용이 아니더라 아니면 실수로 내가 정정대장 등록을 누른 거였다 결제는 안 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정대장을 삭제하셔야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삭제라는 거는 결제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연수자료 4쪽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검증에서 확인 필요 항목의 인정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 제거했는지 인정 오류 말고 나머지 오류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 오류 사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취학을 했어요. 얘가 뭐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2학기에 재취학을 했는데 1학기 성적은 없어요. 재취학을 정당하게 2학기 때 해야 돼서 한 건데 1학기 성적은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검증할 때 오류로 뜨거든요. 이 경우에는 재취학해서 학년 자료가 없다. 1학기 성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얘는 재취학인데 왜 성적 자료가 없지? 잘못된 건가? 이런 게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도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진로 탐색이 자유학기 진로 탐색으로 하다 보니까 창체 진로는 0시간이에요. 창체 진로가 0시간이면 오류가 뜹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은 뭐 또는 뭐 자유학기 진로 탐색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유학기 기본교과 과목과 교양교과 과목 이수 처리했는지 건강기록부 마감, 졸업 처리하고 나서 학적 반영했는지 학적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학적 반영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 아직 3학년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졸업생 학적 반영을 해야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서. 그리고 학급 편성 시 동명이인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학생하고 학적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아직 3월이 되기 전이라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3월이 지나고 한참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고 나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또 바꿔서 넣고 좀 뒤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예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뒤에 과정들이 좀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서 학급 편성할 때부터 동명이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 확인해서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학급 편성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애매한 시기에 와서 얘가 진급 처리가 안 되고 누락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진급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 봐주셔야 하고요.
진급 처리 학적 반영일이 신입생은 입학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3월 1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입학일이 3월 2일일 텐데 진급 처리 나는 미리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에 신입생이 3월 1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월 되기 이전이나 뭐 3월 2일 뭐 초반에 발견했다면 학적 반영 취소하고 학적 반영일을 3월 2일로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다. 그러면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하나하나 3월 1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때 발견해도 그래도 양호해요. 만약에 다음에, 다다음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그 정정대장 없이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대장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저희 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생의 입학일 오류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검증할 때 항목별 오류 내용 및 확인 사항인데요. 4페이지고요. 출결 사항은 동일 학년의 학년도가 다른 출결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유급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아이가 학교로 왔을 경우 재취학해서 한 학년에 출결 자료가 2개인 경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된 자료들 삭제를 안 해서 나타난 문제라서 중복된 자료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출결 사항에서 수업 일수가 다르다라고 나온 경우는 이제 수업 일수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학사 일정 관리에서 쉬는 날, 방학이 수업으로 잡혀 있다거나 또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다거나 했을 때 수업 일수가 다른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반별로 봤을 때 월별로 수업 일수 잘못되면 그 수업 일수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월을 마감 취소하고 다시 마감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미리 좀 검증했을 때 많이 나오죠. 수상 연월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상일이 미래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 수상일이 다가오고 수상일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긴 하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교과학습 발달 자료가 없는 학기가 존재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네, 1학기 성적만 반영하고 2학기는 성적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러면 2학기 성적이 공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자료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해당 과목 성적 재산출 후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반영하고 나서 재산출했는데 다시 재반영을 안 한 거니까 전체 반영하고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학 업무를 보겠습니다. 입학 업무 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미 되어 있겠지만 이제 학기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서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이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학교정보에서 학교정보, 기준연도 학기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학기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교무학년도는 이제 현재인 2022학년도 2학기를 해놓고 수업학년도는 2023학년도 1학기로 설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신입생을 받아오고 진급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걸 나이스가 인식을 해서 이제 그대로 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이스 시스템 입학 처리 절차를 보시면 이것도 공문으로 안내가 왔었습니다. 자, 사전 일괄 승인 및 건강기록부 마감. 이건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2월 14일까지 해달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배정 결과 반영.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해주는 거 우리 2월 15일까지 할 거야 라고 이 공문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입학 처리 하시는 거 보면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2월 15일까지 해주세요 라는 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는데 학적 일괄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입생을 받아서 얘네를 영학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학년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입생 반편성을 하고 1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졸업생 학적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졸업생이 3학년 아이들이 자리를 빼줘야 3학년이 이제 졸업 처리가 돼서 3학년 졸업이 돼야 2학년 아이들이 자리가 생겨서 3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2학년 애들이 3학년에 자리가 생긴 거니까 또 3학년 올라간 다음에 1학년 아이들은 2학년으로 영학년으로 학적 생성을 했던 신입생은 1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처리, 진급 처리 반편성 담당자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급 처리해서 반편성하고 학적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급 처리하고 나서 진급자 학적 반영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중학교에서 입학 시스템에는 입학생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긴 한데 교육청에서 입학 배정을 하지 않고 얘는 1학년에 입학 또는 작년에 유예했던 애가 뭐 재취학을 했다라거나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배정받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유예했던 아이가 재취학하는 거는 보통 우리 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학적이 살아있지만 그 외에 우리 학교에 자료가 없는데 우리 학교로 입학을 하는데 교육청 배정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적에서 기본학적 관리에 추가 입학 입력 누락자 등록에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배정이나 이전 학년 졸업생, 검정고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개별 추가해서 전선 요청을 했을 때 학교가 이제 직접 등록하는데 재배정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개별 추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 편성을 해야 되니까 반 정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셨으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 기준 정보 관리와 반 정보 관리에서 이거는 이제 23이겠죠? 23학년도 학년과 반 정보를 등록합니다. 우리 3개 학년이고 반이 몇 개 있어 라는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 반 정보 일괄 복사. 우리 작년이랑 똑같아 라고 한다면 복사를 그대로 해버리시면 2022학년도 반과 학년이 그대로 23학년도에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 반 아니면 없어지는 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한 이후에 추가나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학년도 23학년도인데 나는 22학년도 거 복사할 거야 해서 복사하시고 복사가 되고 나면 기준정보관리에서 조회를 했을 때 2023학년도에 1, 2, 3학년 만들어진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정보관리 가면 복사한 게 그대로 보일 텐데 이제 저는 좀 학생을 넣어놔서 이게 체크가 더 이상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근데 우리 올해 바뀌어서 3학년이 3반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클릭을 해서 이제 주야 구분은 주간이죠. 학년은 난 3학년에 추가할 거야. 사용할 거고요. 단코드는 이어서 나옵니다. 03. 그다음에 뒤에 한글로 반이 보이죠. 여기서 숫자만 쓰면 돼요. 3반 정렬 순서 이렇게 되어 있고 혼성이다. 뭐 성적반 코드는 지금 진한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필수 입력이 아니고요. 이걸 입력하지 않더라도 반 코드랑 똑같이 03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3학년은 3개 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6쪽이랑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진급 업무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7페이지고요. 입학생 자료 전송받기 이거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입학에서 입학 대상자 관리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서 받아온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교육용 서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른 자료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이. 근데 만약에 우리는 검정고시 부대가 있다. 제가 학적을 이런 생성을 해버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는 검정고시 학생이 있다 또는 직접 입력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 그럼 여기 창에서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학교 졸업일자, 성명, 성별, 주민번호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생 자료 배정해서 업로드해야 이제 보이고 조회가 되니까 요거 확인하시는 거고 배정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사교육청 재배정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해외 미인정 유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미인정 유학을 하거나 또는 뭐 대안학교를 진학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얘가 인정 유학이에요. 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적이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에 입학을 먼저 하고요. 중학교에 입학을 시킨 다음에 미인정 유학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예 신청서 받아서 유예 처리. 인정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정이 아닌 이상은 유예든 면제든 해야 될 대상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입학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편성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 학적에 반편성 선행 작업이 있어요. 반편성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선행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에서 학생을 조회해서 보면 아이들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진급 대상자 생성이 있어요. 보실 때 저는 이미 생성을 하였지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성 취소가 보이는데 생성을 만약에 안 했다면 일단 취소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생성으로. 여기서 보실 거는 대상자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상자 수를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1학년으로 반편성하기인데 반편성 배치고사 성적 활용하는 이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파일을 우리가 뭐 다른 검사, 진로 검사나 이런 거 해서 반편성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그 다운로드한 양식에 맞게 넣어서 올리는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도 있고 학생 개별적으로 반을 선택하는 개별 반편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진행을 한 이후에 나이스에서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직접 등록이 있는데 파일을 이용해서 한다면 일괄 반편성에서 이제 학생 구분을 입학생으로 선택해서 내리게 해라. 반편성 관리에서 일괄 반편성. 일단 기준 자료를 내려야 거기다 뭔가를 넣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반편성 기준 자료를 만약에 내린다. 입학생으로 하고 양식을 받아오는 과정이에요. 얘네가 이제 점수가 없어도 나는 여기다가 이 자료를 받아서 뭐 다른 작업을 한 이후에 넣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따르게 시험 본 거 자료를 넣어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양식을 받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 한 이후에는 여기서 입학생 자료를 넣을 거니까 입학생 찾아보기에서 반편성 자료 한 것들 찾아서 파일을 넣고 이제 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급자 학적 반영에서는 신입생은 입학일로 설정해서 업무 승인을 해라. 개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개별 반편성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내용인데요. 네, 입학생 개별 반편성. 지금 얘를 나는 1반, 얘는 2반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에서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하실 거는 3월 2일 입학일로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학적 반영은 입학일에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학생 진급 처리 업무도 지금 반편성을 다 하셨을 텐데 조기 진급자가 있는 경우에 반편성 선행 작업에서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를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합니다. 여긴 입학 대상자고 조기 진급자나 유급자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등록을 해서 학생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은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 진급 대상자 생성해서 이제 조기 진급자나 유급자를 넣고 진급 대상자 생성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는 인원수 상관없어 이상 없어 그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편성을 하는데 반편성은 반편성 관리에서 하죠.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럼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이건 신입생이랑 똑같아요. 반편성 기준고사 자료를 내리겠다라고 하면 일단 재학생이죠. 재학생을 뭐 1학년만 하셔도 되고 2학년만 하셔도 되고 성적 자료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렸을 때 자료를 내리면 일단 여기 칸은 다 빈 칸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칸으로 보이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학년제 때문에 따로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석차는 다 1등으로 그다음에 점수는 다 0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편성 자료를 올립니다. 이제 반편성 기준 고사 자료 올리기 할 때 재학생으로 하고 찾아보기에서 아까 작업을 했던 1학년 그리고 선택해서 올리면 그 내용이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급학년, 아까 1학년 거 올렸으니까 이 아이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2학년으로 하고 동일반 편성을 하냐. 만약에 학급의 반이, 그 학교의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1학년에 반이 하나고 2학년에 반이 하나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동일반 편성의 Y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이 여러 개가 있다면 N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성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순위로 했을 때는 순위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성명이나 생년월일 중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작업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인데 여기서 자료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자료를 내리고 자료를 내렸을 때 자료에 맞게 반을 넣어준 다음에 파일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심리검사나 이런 걸 봐서 진로검사나 봐서 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반 코드 0102 반에 대한 내용을 넣고 번호는 나중에 부여할 거기 때문에 번호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 코드를 넣어서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자료를 찾아보기에서 올려주시면 그 파일에 저장한 대로 반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 성적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 편성 기준 자료 생성해서 이쪽에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개별 반편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입생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편성 내용 개별 등록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이런 거는 활용하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반편성을 했든 일괄 반편성을 했든 반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해당하는 나이스 매뉴얼 페이지까지 좀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2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파일에다가 성적은 0으로 석차는 1로 입력한다는 거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 일괄 반편성, 반편성을 다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학년도 동일 반편성, 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Y지만 아니면 N이어야 된다. 일괄 반편성 하는 내용들, 나이스 매뉴얼, 나이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자료 내리기를 했을 때 재학생인 경우에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게 되면 자료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거나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반편성을 다 했어요. 지금 진급자 합격 반영 전 상태예요. 근데 나는 반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적에서 반편성 내용 수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고요. 여기서 1반, 2반 보는데 지금 저는 1학년에는 데이터가 없죠. 2학년에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2학년 1반, 2학년 2반을 봅니다. 반편성 내역을 수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1반하고 2반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괄 교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1반하고 2반이 아이들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 나는 하나하나 또 찍어서 바꾸겠다. 좀 몇 명만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1반, 여기 이제 2반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꾸고 싶은 애들 화살표로 옮겨주시면 지금 2명이 체크가 돼서 그렇죠. 화살표를 체크해서 한 명을 옮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학생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 동명이인 클릭을 하면 생년월일하고 성명이 보여요. 만약에 지금 얘네는 생년월일이 다르고 하니까 문제가 생년월일이 다르고 학년이 다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생년월일도
이제 생년이 똑같다. 그리고 학년도 똑같다 하면은 반에서 섞이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한 반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명인 클릭이고 반 전체 교체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 2권의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학생 반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학적에서 반편성 관리, 학생 반번호 부여. 진급 학년은 전체, 그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남녀 구분. 만약에 남자로 하겠다,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이제 시작번호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난 여자를 앞번호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남녀 다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전체로 한 다음에 성명순으로 할 건지,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할 건지, 보통 성명순으로 많이 하시죠? 작업실에. 반편성 안 한 아이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반편성을 했다면 문제없이 나오겠죠. 작업을 실행하고 결과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은 제가 지금 제대로 안 해놨던 거라 2학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순서대로 반편성이 된 걸 그 번호가 부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질의응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진급 반 번호 설정까지 된 상태인데 특정 학생이 반과 번호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반편성 내역 수정해서 변경하고 번호는 학생 반 번호 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번호를 수정한다. 그럼 이렇게 봐서 아까 반편성한 아이들 여기서 변경 번호를 입력을 하고 저장해 주시면 반번호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편성 결과를 발표하실 때 반편성 조회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매뉴얼은 40쪽이고요. 이전만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 지금 나의 현재 반에서 이름을 보고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배정반 기준으로 한다면 새로 올라갈 학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하실 때 이전반 기준을 이제 조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체 반을 하면 모든 반들 다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보고 만약에 점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엑셀 양식 다운로드 하셔서 얘는 지금 테스트 서버라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시는 경우에는 엑셀, 워드 이런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해서 점수만 비우고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확인할 경우에 성적이 공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엑셀로 다운받아서 기준 성적을 삭제하거나 또는 성적을 잘라낸 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편성 결과 조회할 때 조회 조건에서 여기처럼 전체 반을 클릭을 하고 조회를 하면 1반 거 나오고 2반 거 이렇게 나와서 학년 단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끝났으면 이제 3월 2일에 보통 하실 텐데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실 때 먼저 자리를 비워놔야 되니까 3학년 먼저 졸업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진급 처리, 1학년 진급 처리, 입학생 순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전 이제 미상신 상태죠. 학적 반영에서 여기서 날짜를 2학년, 3학년은 상관없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로 바꿔서 이제 학적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적 반영이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학적 반영 하시고 이제 승인 요청 먼저 하시고 나서 일단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것들 나오니까 마감 전을 다 하고 승인 요청을 눌러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학적 반영 칸이 뜰 건데 이 학적 반영이 떴을 때 신입생은 1학년은 3월 2일로 2, 3학년은 날짜 그대로 두시고 학적 반영을 각각 클릭하면 우리가 학년반 이력에서 아예 학적 사항에서 3월 2일자 1학년 입학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적 반영까지 하고 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적 반영 일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신입생은. 초반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일일이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처음에 실수 없게끔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학적 반영 전에 담임교사를 먼저 편성하면 진급자 학적 반영했을 때
자료 반영하지 않아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하지 않아도 담임선생님 성명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뉴얼의 42쪽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건강기록부 마감, 진급반 편성과 반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미반영 자료 조회, 여기 이제 있죠. 이걸 조회하면 전출입생이나 미반영된 아이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고 학적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적 단편성 관리, 진급자 학적 반영은 학년 말에 전출입이 많은 관계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적 반영 작업 전까지 이제 미리 해놓고 실제 학적 반영은 신학년도 시작일에 맞춰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학적 담당자가 학적 반영 승인 결제 완료하고 나서 반드시 3월 달에 담임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료를 전체 반영을 한번 해주셔야 그러면 이제 학생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조회가 되고요. 3월 2일에 이제 전학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거 안 하니까 학적 담당 선생님이나 네, 이거 처리하실 때 지금 새로운 학년의 반번호나 담임 선생님이 안 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월 달에 한번 자료 반영 눌러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 조회 클릭하면 수업 일수 미달인 학생이 유급 처리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학년 말에 전입생 진급 처리인데요. 지금 일단 우리 학교에서 진급자 학적 반영 2단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입생이 왔어요. 그러면 전입생이 자동으로 내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편성 내역 수정이나 이제 개별 반편성, 네, 개별 반편성을 보면 이 아이가 뭐 진급 전이니까 지금 현재 학년도 2022학년도에 뭐 마지막 번호로 들어갔겠죠? 그럼 그 학생이 보일 거예요. 여기 뭐 밑에 보일 텐데 지금 여기는 전입생이 없지만 이 밑에 반편성이 안 된 상태로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이 반을 설정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번호를 부여하면 재학생이랑 똑같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미 진급 처리를 했는데 그 전학 오는 학교에서 전출교에서 진급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경우는 제가 좀 해당 매뉴얼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전입은 학적 반영하면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전출생은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데 만약에 진급 처리하는 시점이 전출교와 전입교가 다를 경우에는 아이를 또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뉴얼에는 1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진급 누락자 관리라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 하시려면 기준연도 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가 현재 진급하는 그러니까 2023학년도 1학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 학적에서 전입 본 아이가 진급이 누락된 거니까 전입관리에서 전편입생 진급 누락자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년도 확인하고 진급반 미편성을 조회했을 때 그 학생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을 확인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진급 확정 내역, 반과 번호를 선택을 하고 진급반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적 반영을 하면 이 학생도 기존 학생들과 똑같이 진급 처리하는 걸로 이제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졸업 입학 신학년도 진급 처리 업무 관련된 내용이고요.